계속해서 나는 나쁜 에너지에 노출이 되면서 소중한 그 시간을 계속해서 소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4대째 전통을 잇는 풍수사이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풍수를 강의하고 있는 천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대박내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그 6가지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바로 경주 최부잣집에 있는 육연입니다. 육후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육연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육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의 공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6가지의 유견을 하나하나 또 집을 구하는 것 혹은 집에서 생활하는 그 마음가짐과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견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자처초연입니다. 이 자처초연이 뭐냐? 스스로 내가 초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내가 초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어떠한 외부에 있어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자면요. 제가 종종 풍수 컨설팅을 가게 되면요. 그 의뢰인분들께서 정말 친한 지인이다라고 해서 옆에 데리고 오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 뭐 계셔도 솔직히 상관은 없기는 한데, 많은 의뢰인분들이 저희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신청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는 건데, 막상 그 옆에 있는 그 지인 때문에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은 방해가 될 때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 뭐냐?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를 되게 어떤 투박한 시선으로 보시는 그런 분들. 어린 놈이 뭐 어떻게 보겠냐라는 마음으로 옆에서 피딱하게 보고 있으면요. 저도 사람인지라 집안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 어떤 사옥에 대한 것들을 제가 명확하게 잘 보고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막 느껴져요. 막 따가운 시선이 막 느껴지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방해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또 그러면서 뭐냐면은요. 그 의뢰인분들이 그런 사람의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또 흔들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죠. 그 의뢰인 역시나 마찬가지고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만의 원칙을 가지고 또 초연하게 일을 임하는 것처럼 의뢰인분 역시나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진정으로 그리고 이 가치가 높은 이 풍수에 대한 것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그 사실만 내 마음속에 잘 지키고 있으면은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차원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대인애연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온화하게 대하라. 이 애자는 아지랑 애자인데 글자는 아지랑 애자입니다만은 그런 봄날의 기운처럼 따뜻하게 누군가를 볼 때 그렇게 대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사실 참 뭐 당연하다 싶겠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요. 이게 정말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만약에 누군가랑 딱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온화한 미소를 지으십니까? 아니죠. 째려보죠. 눈이 빠지라. 넌 대체 왜 나를 왜 보는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쫙 돌려가지고 그냥 모르는 누군가와도 편하게 인사를 나누다든지 그냥 미소를 주고받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가벼운 만남도 마찬가지인 거고 평상시에서도 사실 사람 만나다 보면은 마음을 상하게 되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대체 제가 나한테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은 말 그대로 제가 대체 나한테 왜 그런지 우린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나 나한테 어떤 부정적인 마음으로서 뭔가를 행한 게 아니라 놓쳤다라든지 까먹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시기적으로 안 맞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넓은 마음으로서 남을 대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더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무사직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이 없더라도 맑고 고요하게 잘 지내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왜 이렇게 식당에 손님이 안 오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 막 초조해지는 거죠. 막 초조해지는데 근데 그럴 때일수록 뭘 어떻게 초조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그렇게 손님이 없는 날인가 보구나 혹은 내가 이럴 때 뭔가
뭘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마음으로서 맑게 행동한다라는 뜻을 지닌 겁니다. 근데 이런 행동 우리가 진짜 제대로 잘 지키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일이 없을 때 어떡하죠? 초조하거나 혹은 넋놓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일이 없는데 왜 넋놓고 있지라고 하겠지만은 당해보신 분들, 그리고 그 상황에 처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뭔가 모를 어떤 무기력감에 잡힐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뭔가 일이 없거나 그런 슬럼프 자체에 내가 익숙해져 버린 상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이렇게 더 발전적인 상황으로서 내 그 시간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부침이 있게 마련인 거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는 거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준비된 자에게 더 크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없다라고 해서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맑은 마음으로서, 더 발전적인 마음으로서 계속해서 나를 발전시키고 노력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세 번째 무사징현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는요, 바로 유사감연입니다. 일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행하라 라는 거죠. 제가 이거는 집을 구하시는 분들한테 종종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집을 구해야지, 혹은 이사를 가야 되나 라는 그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한 몇 년이 흘려버립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게 똘똘똘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금방 가버리곤 합니다. 또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또 애들한테 신경 쓰다 보면은 몇 년 지나는 거 일도 아닌 거죠. 하지만 내가 뭔가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진짜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일어서게 된다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일단 새로 갈 집을 알아보고, 또 내 집을 지금 시세가 어떻고 이 정도로 내놨을 때 어떨지를 예상을 하면서 같이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고 생각만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똑같은 그 집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고, 만약 또 내 집이 부정적으로 또 좋지 않은 것 같다면은 계속해서 나는 나쁜 에너지에 노출이 되면서 소중한 그 시간을 계속해서 소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뭔가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딱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바로바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바로 득의 담년입니다. 득의 담년. 내가 원하는 뜻을 얻었더라도 담담하게 행동하라 라는 뜻인데, 사실 이거 참 어렵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은 뭐부터 일어나죠? 입꼬리가 올라가죠. 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막 친구들, 뭐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자랑하고 또 으스대고, 이제 막 특히 어떤 핍박받았던 뭔가 피의식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게 나쁜 식으로 발현이 돼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쪽으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것이 참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양날의 검이 되지 않도록 담담하게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득의 담년입니다. 특히 제가 컨설팅을 통해서 종종 어떤 분들을 뵙게 되면은 말이 정말로 막 앞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실행력이 빠르고 그 추진력이 있는 거랑요, 말이 앞서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행동이 앞서고, 그리고 그 행동이 앞서기까지 짧지만 정말 제대로 된 그 고민을 했다라면은 진짜 의미가 있는 거고 유사감연의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거지만은,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뭐 말로써 더 화려하게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성취할 것처럼 얘기하거나, 성취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너무 과하게 이렇게 외부에 알리고 자랑을 하게 되면은 그 어렵게 얻은 것을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 점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실의태연. 즉,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잃는다라고 해도 태연하게 행동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뭐 저도 이거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정말로 어떤 기대했던 일이 계약을 앞뒀다가 진짜 계약이 될 것 같다가 뭔가 어그러진다라든지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실망감이 참 많이 들겠죠. 그러니 태연하게 있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그 어려운 거를 해냈기 때문에 더
더 우리가 발전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부잣집의 유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리태연이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참 쉽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해나가지 못한다라는 측면이 있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양 고전에서도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전긍긍하는 마음, 초조한 마음, 조바심이 나는 마음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6가지의 육연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6가지를 한 가지로 딱 한 단어로 딱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바로 중용, 이 중용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 중심이 딱 서 있는 그런 중용의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 깊은 의미가 담긴 게 바로 유견인 거고, 여러분들도 이 유견 잘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쌓아가다 보면은요, 내 지금의 풍족함 뿐만 아니라 대를 잇는 풍족, 그리고 정말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뜻을 품은 진정한 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 6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다가오는 2025년, 그리고 다가오는 그 모든 순간들 여러분들 항상 풍족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